파란 풍선. 많은 가정이 그렇듯이 우리 집도 둘째 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가 고3일 때입니다. 집집마다 모두들 수능 준비로 숨소리조차 낮추고 있을 때 딸 아이가 아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한국의 교육 제도가 너무 엉터리이고 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전공을 공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조목조목 불합리한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옳은 이야기라고 맞장구를 쳤더니 한국의 불합리한 교육 제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항의를 한다고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순식간에 개선이 되겠니? 라고 받아치고 싶었으나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바꾸어 말했습니다. 수능 시험 보러 가지 않고 하루 잘 쉬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할 말이 없었지만 순간 이 아이에게도 하느님의 거룩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떠올랐고 1분도 망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즉시 허락했습니다. 수능 시험 전날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여시나 떡을 사오곤 했지만 만나지도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딸의 고통의 시간은 2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지켜보아야 하는 저희 부부의 마음도 정말 힘겨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딸아이와 한마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느 날 파란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들고 들어오더니 전신 거울 테두리를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 버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컴퓨터 모니터의 케이스를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 버렸습니다. 물건을 망가뜨린다는 생각보다 먼저 우리 아이가 파란색을 무척이나 좋아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파란 풍선이 길에 떨어져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건 우리 딸이 좋아하는 색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 급히 그 풍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매듭을 풀어 바람을 빼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을 불렀고 주워온 풍선에 다시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색의 풍선이 주인을 찾아 헤매기에 주인에게 데려왔노라 말했더니 아이는 환호의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즉시 전신 거울 상단에 풍선을 매달고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는 미니 홈피에 올렸습니다. 딸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아빠가 있으면 나와 보라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고 모든 친구들은 몹시도 부러워했다고 기뻐했습니다. 파란색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머리 손질하는 데 필요하다고 헤어드라이어를 한 개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마트에 갔으나 파란색 드라이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딸 아이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파란색을 찾지 못했고 비슷한 보라색만 있으니 어떻게 할까 물어보았습니다. 딸은 너무너무 기뻐하며 보라색도 무방하다며 딸의 의사를 존중해서 전화를 걸어준 것에 또 감격했습니다.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그 드라이어를 볼 때마다 저는 더 섬세한 사랑을 딸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다짐을 합니다만
그 일이 있은 뒤로 아이는 저에게 못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집에 함께 있을 때면 귀찮을 정도로 쫄쫄 따라다닙니다. 이제는 다 커서 신랑감을 고르고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남자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매일 소설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수능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을 가지 못해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등 하고 싶은 전공을 찾아낼 거라고 방황을 하더니 결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2년제 기능대학에 패션을 전공하겠다고 입학을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전공이었는지 아이는 계속 장학금을 받았고 결국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이 아이의 방황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수석 졸업을 해서인지 몇몇 회사에 추천이 되었고 취업이 힘든 그때에 골라서 취업을 했습니다. 이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다니려니 생각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오더니 할 이야기가 있다고 심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야기의 요점은 아무래도 자기가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길이라고 기쁘게 공부를 하고 취업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면 어쩌란 말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느님께서 이 아이에게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었고 아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1분도 망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지금 아이는 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또 의논합니다. 아이와 우리 부모가 다행스러운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 고맙게도 우리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엄마 아빠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모 자식 간의 믿음이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어느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